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7일 앞둔 각 캠프들의 마지막 전략도 각각 살펴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는 내란 종식을 위한 투표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다시 대선을 치르게 된 건지 기억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역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남은 기간 돌발 변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 준비를 위해 오늘 하루 공개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 지금은 내란 세력과 내란 비호 동조 세력이 다시 복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라며 지금 이 시점에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란 정당의 내란 후보 윤석열의 지휘하에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과 무질서, 불법 속으로 오늘 TV 토론에선 유능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통합과 공정,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정치의 길을 제시하겠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진정성을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재외국민 투표의 동력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자며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백병전입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오늘부터 현장 지원 총력 체제에 돌입합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캠프의 자체 판단입니다. 따라서 유세 현장에서 발생할 후보의 돌발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중도층 자극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막판 선거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막판 네거티브 공세도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유포에는 선대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막판 투표 전략도 살펴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다시 한번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경제 대통령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손잡으며 밖으로는 반 이재명 전선을 확대하고 안으로는 보수 결집을 강화하면서 대역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21대 대선 본투표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30조 원 민생 추경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해 가동하고 곧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통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생을 해결할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반 이재명 세력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손을 맞잡고 공동정부 운영까지 예고한 겁니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안으로 보수 진영 결집도 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점심 식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냥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 김 후보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돌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보수 진영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매일 지지율 1%씩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3자 대결을 수용하는 분위기인데 결국 막판엔 보수표가 지지율이 더 높은 김문수 후보로 모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단일화는 없다며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을 다시 한번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냈던 동탄 모델을 통해 세대교체, 정치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약자를 위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TV토론 준비로 일정을 비웠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며 단일화 거부 방침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이 추세라면 김문수 후보를 넘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열세를 뒤집고 극적으로 역전했던 이른바 동탑 모델로 3자 구도에서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전략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준석입니까? 이재명입니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약자들과의 동행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성단체, 비정규직 노동단체 등과 정책협약을 맺어온 권 후보는 3차 TV토론을 앞두고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정책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문제는 계속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훨씬 더 평등하게 만들 거냐. 정치인으로서 여러분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 캠프는 권 후보만의 여성, 노동자 정책, 기후 공약과 청소년 공약 등을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알려 거대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제 사전투표까지는 딱 이틀이 남았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전국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대 양당 두 후보의 고향이 있는 경북과 대구를 찾았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들의 고향 민심은 어떨까요? 박솔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지난 대선 당시 경북 지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그조차도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그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재명이가 남이가 굉장히 정직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의 고향이지만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답게 거부감도 여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치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재판받고 있는. 그거와 정치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이번엔 영천으로 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고향이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이곳 출신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나요? 살만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사람 아닙니까? 4년차 돼가요. 경기도에 있을 때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이재명 후보님한테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200만 표가 걸린 대구에서도 보수 본고장답게 김문수 후보가 강세였습니다. 계엄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뭐 그거와 별개로 이제 저는 사람만 보고 뽑는 거라서. 당을 떠났어. 일단은 당을 떠나서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해줬으면. 내란을 심판해야 한다는 중년, 변화가 필요하다는 청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상황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저희 젊은 세대 이준석 후보 인기가 가장 강하다는 걸 이제 체감하고 있는데 또 인터뷰는 고사하면서도 내란 종식에 동의하는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일주일,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30% 이상 득표를 노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수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